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라클입니다. 제가 어제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일이 밀려서 처리를 한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네요. 예전부터 이런 영상을 한번 찍는다 하면서 미루어 놓았던 게 결국은 찍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봅시다. 좀 전에 여러분들은 그림 맞추기 퍼즐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어떤 분 상담을 해드리는데 남편분 사주는 좋은데 자신의 사주가 안 좋아서 지금 살아오면서 힘들다. 자신의 사주가 나빠서 이 모든 결과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누가 했냐고 물어보니 철학관 또는 무당들이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분의 사주와 그분의 남편분 사주를 보니 결과가 정반대이더군요. 음, 남편분 사주는 인생 자체가 폭풍 같아서 하루하루가 인생의 굴곡이 느껴지는데 사연의 주인공인 사주를 보았을 때는 중년의 배우자를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의 길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자리에 잘 안착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여자 팔자는 뒤웅방 팔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괜히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말을 했다고 여성 비하니 여성을 무시하는 이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이 80%가 여성분인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미치면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안 합니다. 제 성격상 남을 비하하거나 남의 욕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가끔 몰상식한 사람들 보면 욕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자는 남편을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뒤바뀐다는 말인데 오래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며 집안을 책임을 졌고 남자들은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당연히 여성들이 집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생활을 반기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을 하면 이혼녀라는 눈에 안 보이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야 했으며 남편이 죽으면 집안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족들 부양을 했고 사회에 굽지 않는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궁합을 보거나 점을 봤을 때 여성분들이 사주가 남다르면 이런 말들을 했죠. 여자 팔자가 세다, 남편 잡아먹을 사주다 등등. 지금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만일 결혼을 앞둔 집안에서 점을 보러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혼을 했던가 혹시나 하고 혼인을 했다가 남편이 정말 죽는다면 그 여성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게 아닌데도 말이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말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회 전반적인 개념을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기억해두세요. 그 시대의 사회 전반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80%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만일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가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아마 구독 취소를 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만일 누군가 저를 납치를 해서 죽도록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해도 아마 안 하지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안 하는 거냐, 라고 의문이 생길 거예요. 자, 저의 대답은 여러분, 잠시 광고 보고 옵시다. 자, 광고 보고 오셨으니 저희 대답을 듣기 전에 제가 좀 전에 그 시대의 사회 전반적인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던 말 생각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이 영상을 현재 2019년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2년 뒤, 6년 뒤에도 보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자 팔자가 세다, 남편 잡아먹을 사주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드린 시대는 1980년도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만간에 화성으로 인간을 보낸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현재는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도 무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인공지능, AI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나 철학관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쌍팔년도식으로 점을 봐서 과연 맞을까요?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점을 봐야 한다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 여자, 낮, 밤, 더위, 추위, 해, 달, 양성, 음성 등등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말들이 많습니다. 분명 높다, 세다 라는 말이 있으면 분명 중간이 있기 마련이며 낮다, 약하다라는 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분같이 철학관이나 무당들이 사주팔자가 세다라고 해서 10년 넘게 죄인처럼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저라면 저딴 식으로 상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쌍팔년도에 저런 식으로 상담을 했다면 지금 시대가 변했고 그리고 사주가 세다 높다라는 말은 현 시대에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많은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 만일 제가 상담을 하면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분들 사주 상담을 항상 할 때 당신의 사주가 세고 높으니 이 말은 분명히 약하고 낮은 사주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을 해서 약하고 낮은 사주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사주이니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상담을 할 것이며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납치되어서 고문을 당해도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주팔자가 세고 높다 그런 말을 한다면 기분 나쁘거나 죄인같이 살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사주가 높다 세다라는 말은 그만큼 남들보다 더 특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최대한 자신의 내면에서 꺼내어 본인보다 낮고 힘든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사주팔자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어디 쌍팔년도 전 보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서 타인의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까? 공부란 끝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변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연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옛것에 취해서 안주하지 말고 공부 좀 합시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퍼즐 하나하나에 자신의 자리가 있으며 자신의 자리에 맞게 찾아가야 완벽한 퍼즐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좋다 안 좋다 생각 마시고 퍼즐의 한 조각처럼 각각의 사주팔자, 개인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좁게 보면 하나의 사주팔자이지만 넓게 보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사주팔자들이 모여 함께 아름다운 퍼즐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쁜 그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걸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간에 유튜브 알람이 계속 울려서 봤더니 어느 분께서 예전 영상에 계속 댓글을 달고 계신데요. 웬만하면 그냥 두려워했지만 정도가 심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가 무서워서 쓰고 목소리까지 변조시키고 얼굴을 뒤집어 쓰고 방송을 해요. 집어치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영상 하나 찍을게요. 세상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리고 전 무섭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 안전과 타인의 안전, 즉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기 싫어서 변조에 탈을 쓴 것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무서운 게 있었다면 내일 뵙게 될 저희 구독자님을 만날 일이 없었겠지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때가 된 건 아니지만 내일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분을 만날 때 목소리 변조나 탈을 쓰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를 만나러 오시는 구독자님에게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일 그 첫 번째 구독자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때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때를 기다리다가는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악플을 다실 분들은 다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달리자마자 제가 다 지워버릴 겁니다. 저야 그 악플을 보고 마음 상하면 되지만 구독자님께서 그 악플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